가덕도 신공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논의이고 그 과정은 어떠했고 예.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거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정헌영 부산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지은 대변인은 낙선자죠. 지금 민주당 대변인하고 있고 근데 가덕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야.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좀 전에 만나서 라면 같이 먹은 사이예요. 자,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에 새 공항이 필요하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예, 이 착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1991년도, 2년도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한 3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커가기에는 부적격이다. 뉴스공장에서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공항은 전 세계 위험한 공항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위험한 공항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 얘기로는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날씨가 조금 더 나쁘면 불안하대요.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이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키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조종사들은 다들 알고 있다고. 예, 그게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바람은 대체로 북서풍 아니면 남동풍인데 북서풍이 불 때는 바다 쪽에서 이렇게 내려앉습니다만은 남동풍이 불 때는 특히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안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북쪽에서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 북쪽에는 신흥산하고 돛대산이라는 게 높은 산이 있어요. 돛대산도 이거 전에 사고 났던 산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신흥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 때문에 삼당진 쪽에서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너무 산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신흥산, 돛대산 뒤를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소위 말해서 계기 착륙, 컴퓨터 착륙이 안 되고 조종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2년 돛대산에 추락 사고 날 때도 수동 착륙을 해오는데 안개 끼서 산에 가가지고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김해공항이 현재.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제 중국 민항기 쪽 조종사다 보니까 안개가 꼈는데 그 산 높이 가늠이 안 된 거야. 눈으로 보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종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주의사항을 주느냐. 선배들로부터 그렇고 뭐 회사로부터도 그냥 연습을 많이 해라. 그거밖에 없대요. 조종사의 실력으로 내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조종사들은 김해가 아니라 가덕도로 가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이 논쟁을 조종사들은 뭐라고 지켜봤냐 그랬더니 자기들 말이에요.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TK가 이겼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진작에 가덕도로 가야 되는데 TK가 이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지 공항이 거기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는 원래 그 민간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육군 항공대 그 군인공항이었어요. 그런데 왜 활주로가 돛대산을 향해서 놓아져 있느냐. 바람 방향이 우리나라가 북서풍이 남동풍이 가장 많으니까 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 여객기, 화물 항공기처럼 크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떠고 내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공군 비행기라는 게 작잖아. 그리고 거기는 급작스럽게 기동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확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애초 설계되는 거고, 민항기는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획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90년대부터 안고 있었는데 2002년 드디어 초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 전문가들 계속 지적했던 그 문제 때문에 실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거 신공항 지어야 되겠다. 근데 당시에 건설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그때 냈어요. 처음에. 맞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가 129명이었어요. 129명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110명이었어요. 국내에 발생한 항공사고 중에 최악의 항공사고.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조사를 했죠. 검토한 바에 의하면 더 이상 이 김해공항에는 확장할 수 없다.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도저히 안 나온다. 통합 5차례에 걸쳐가지고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김해공항에는 더 이상 확장할
장소가 아니다. 그 네, 결론에 그럼-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가 내린 겁니다. 그러면 불경 주민들이라든가 그때 사고 난 그 가족이라든가 안전한 공항을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 나가겠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TK가 끼어들죠, 여기에. TK가 끼어드는 게 참 재밌어요. TK 쪽에서는 자신들의 이해, 이권을 이참에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밀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밀양이 더 안전하다든가 밀양의 입지가 더 좋다든가 밀양이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할 수 있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대구하고 부산 가운데여서 밀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 상공인들도 새로운 공항이 하나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었죠. 외국에 사업하러 다니면 한밤에 또 인천공항이 내리면 부산 오기도 올 수도 없고 또 서울에 자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대요. 공항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신공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한다. 그런데 대구, 경북 사람은 생각이 딴 데 있었죠. 딴 데 있었어요. 딴 데 있었는데 이거 이참에 대구에 보면 K2 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행장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 밀양. 그런데 이 부산 쪽에서 생각하기로 밀양이 들고 나올 때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거든요. 절대로 부적격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입지로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밀양은 김해공항보다 산이 더 많아. 산 속에 있어요. 거기 공항을 지으려면 산 10개를 깎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얘기해서 시작됐는데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그래야 너희도 가깝고 우리도 가깝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고 전혀 무관한 거리가 결정의 요인이 된 거예요. 산 한가운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거 말이 안 된다, 야. 응? 가덕도로 가야지.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일이에요. 근데 당시 이명박 정부가 TK표도 필요하고 PK표도 필요하잖아요. 둘 다 해준다 그런 거야. 둘 다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냐면 둘 다 하지 마. 굉장히 무책임한 거지. 일단 표는 다 받았잖아. 그럼 둘 다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졸지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이게. 부산 쪽에서는 황당했던 것이 그 안전한 공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이 시작되다가 경제성이 없대요. 부산 쪽이 생각하는 안전한 공항 확보한다 했는데 그 공항 어디 갔지?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또 바뀝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밀양에 산 한가운데 짓자고 하더니 안전한 걸 짓자고 하는데 그 경제성이 없다고 둘 다 안 돼. 이런 결론이 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또 공약이 등장한 거예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PK표를 다시 얻어야 되니까 신공항 할게. 또 이제 가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는 건 이미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코미디라고 봐요. 신공항을 지어줄게 하긴 했는데 TK 쪽에서는 가덕도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국내에서는 말을 뒤집어야 되잖아. 예전에 건설부가 했던 말들 뒤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를 끌어들여요. 프랑스 회사를 끌어들여서 결론이 뭐냐면 김해가 위험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김해를 더 확장해라. 맞죠?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밀양이 그 당시 판공법에 맞춰서 이렇게 검토해보면 한 10개 이상 잘라야 됩니다. 10개 이상 근데 잘라. 덩굴이를 이렇게 절치한다고 하지만은 우선 두부도 아니고 그 산꼭대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흙을 밑으로 어떻게 내립니까? 헬리콥터로 내립니까? 그러니까 자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얼마나 환경 훼손이 됩니까? 10개나 그것도. 그런 와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그 외국기관의 ADPI라는 프랑스 용역회사에 맡겼습니다. 집을 지으려 하면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건축법에 맞춰가 지어야 되죠. 네. 도로를 건설하려면 어디에 맞춰야 지어야 됩니까? 도로법에 맞춰가 지어야 되죠. 공항을 건설하려면 어디 맞춰야 지어야 됩니까? 항공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항시설법에 맞춰가 건설해야 됩니다. 교수님 맞춰야 되는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문제는 그 ADPI가 용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항공법, 현재는 공항시설법입니다만은 항공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역을 해버린 겁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교통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법에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당연하죠. 보고서를 만들어내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법을 한 개도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그 보고서가 과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또 그걸 수용해요. 항공법을 지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밀양 이야기 하다시피 산 봉우리를 절취하지는 않대요. 그게 산 이름이 이제 경운산, 이모산, 오봉산 이런 산이 있습니다. 두부자르시 자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항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거 없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제 산을 안 잘라도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비가 적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가덕도가 타당성이 굉장히 낮게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기재부의 상국개발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했는 그 결과가 그 산을 깎으면은 6,600만 입방미터. 감이 잘 안 오죠? 20 입방미터짜리 그 트럭을 갖다 싣고 나면 300만 대 정도로 이렇게. 아, 트럭 300만 대분. 예, 300만 대분을 산의 꼭대기 흙을 드러내야 되고. 네. 돈을 치면은 2조 1천억 원이 드는 걸로 나와요. 그게 기재부에서 한 용역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하면은. 그걸 이제 더하면은 공사비가 힘의 신공이 높아져서 타당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숨긴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보고서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냥 기회공항 확장해라. 결론이 그렇게 났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서 좀 보자. 보고서를 공개하지를 못하지. 이런 게 숨겨져 있으니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보고서가 공개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결론을 정해놓고 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조그마한 공사를 해도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게 따지는 거예요. 공공공사라는 게. 그런데 그 나라 법이 어떻게 돼요? 이걸 안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면 이 돈이 올라가. 돈이 올라가면 김해를 확정한다는 게 그 타당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숨긴 거지. 법도 모른 척하고 비용도 그렇게 숨겨버린 거지. 그렇게 갈 뻔했죠. 갈 뻔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1년 동안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검증을 해라.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최근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그 법으로도 그렇고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 안전성의 문제도 그렇고 여기는 나가리!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진도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가덕도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20년 이상 여기가 최적지라고 전문가들 계속 해왔으니까 아마도 가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대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김해하고 가덕도하고 논쟁이 붙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김해랑 가덕도랑 엄청 떨어진 줄 알아요. 아, 저 대구에서. 둘 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같은 지역구에 있습니다. TK는 대구 통합공항을 짓기로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TK는 TK대로 공항 짓고 PK는 PK대로 공항 짓겠다는 건데. 예. 그런데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왜 반대하냐. 거리 요인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해는 위험하다잖아요. 근데 반대해. 게다가 대구는 이런 논란이 있는 사이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라는 걸 짓기로 했어요. 딴 데다가. 지금 대구공항하고 군공항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기로 했거든요. 자기들 신공항 계획이 섰단 말이죠. 근데 왜 반대할까? 왜? 대구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군위 쪽에다가 통합공항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해공항하고 가덕도 공항이 남았다 아닙니까? 김해 신공항은 이번에 금정위원회에서 위법했다고 나왔잖아요. 분명히. 남은 대안 하나. 가덕도 공항밖에 갈 수 없던 어떤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구 쪽에서는 잘 됐다고 박수 쳐줘야 될 텐데 지금 반대를 하고 나오는 거는 그 천인공항이라고. 이해를, 예, 군위에 짓는 새로운 공항의 활주로는 3.5km짜리라고 발표되고 있어요. 근데 김해 신공항은 3.2km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00m 정도의 활주로 길이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대형 비행기가 뜨고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또 화물 항공기가 뜨고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영향이 큰데, 아무래도 김해공항의 활주로가 짧으면은 대형 항공기 내지 화물 항공기가 착륙하는 확률이 낮아지고 대구 쪽에 군위의 새로운 공항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면에서 대구 쪽에서 자기 이익을 할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적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지역구에 공항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부산 시민들이 쓸 건데 대구에서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덕도 신공항이 너무 잘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되면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본인들 계획처럼 잘 안 될까 봐.
이게 TK 베이스의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경상도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이야, PK가. 동생, 그 너무 잘 되면 안 돼. 김해 하란 말이야, 그냥.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국제공항, 관문공항이 몇 개씩 있어요. PK는 PK대로, TK는 TK대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더 놀랐던 게 이번에 김해 신공항 백지화 나오면서 TK 언론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중심의 언론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산의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은 다 가덕도를 찬성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 개발을 했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인가요? 뭐 공항 생기면은 거기서 고추 말릴 거다. 활주로에서. 그러니까 또 누가 뭐 멸치 말릴 거다. 아니 그분들은 서울 바꾼다 시골인 줄 아시나 봐요. 네? 아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항공 수요가 너무 주는데 무슨 공항을 만드냐 막 이러는데 코로나가 100년 갈 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멸치 말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 멸치 말리라는 거 아니야? 수도권에서는요 구분을 못해요. 또 만들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인식이.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부산 졸업하고 중학교로 서울에 졸업했어요. 근데 부산 사는 사람들한테는 김해공항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실제로 노동사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 있다고. 지역구에 김해공항도 있어서요. 네. 날씨가 안 좋을 때 위험하지 평소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 가시는 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확장할 때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뭐 고추 말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메리치 말린다는 이야기도 막 나오던데 김해공항이 1년에 이용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요. 하루 49,000명이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49,000명 하니까 제법 감이 오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취임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 김해공항에 그때 이용객이 국내선 국제선에서 700만이 좀 넘었어요. 2018년도 1,700만이 됩니다. 10년 사이에 1천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내 자신도 위험한 공항이라고 늘 느끼고 있거든요. 자꾸 늘어나는데 그 위험한 공항 계속 이용하라고 하면은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 동남권에도 또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지금 1,700만 명인데 앞으로 10년 지난 뒤에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감 안 잡힙니까? 정말 수도권의 언론 좀 이렇게 함부로 지방 잘 모른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가덕도에 공항 만들면 고추 말른다는 등 멸치 말린다는 등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수도권 시민쯤은 돼야 뭐 비행기를 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부의경 시민들은 지금 그 고추 말린다는 표현에 아니 우리가 고추 말리러 공항에 가냐 이게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죠. 그 저변에는 수도권의 무지도 있지만 경상도 정권의 코어는 TK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니까요. 동생, 너무 좋은 공항은 짓지 마.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무 좋은 공항은 짓지 마. 왜? 형이 공항 지어야 해. 딱 이겁니다. 그럴 권한이 없는데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발상이고 수도권에서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지금 동남권 부울경 항공물류의 98%를 인천공항까지 와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도 더 비싸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은 다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판교 이남으로 첨단 산업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인프라스트럭처가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쌓이고 있고 부울경은 뭐 옛날에 중화공업, 조선소, 자동차 이랬는데 이게 잘 바뀔 수 없는 게 주변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덕도를 한다는 것은 가덕도 바로 옆에 부산 신항이 있거든요. 부산이 정말 이 환태평양 물류 중심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고 부산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로 연결되면 동아시아 물류가 부산을 통해 가지고 배 타고 가면 40일 넘게 걸리는데 유럽까지. 그래서 기차 타고 가면 15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물류 허브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실현돼 봐요. 공항이 대박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경우에는 그 공항을 새로 지어야 되는 명분도 좀 떨어지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대구공항이 있던 부지 공항이 옮겨지면 그거 개발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센텀이라고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 거기가 원래 그 수용공항이었어요. 센텀 개발해서 개발 이익이 엄청 나갔거든.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개발 이익과
정치적 권리가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개가 결합돼서 거기 짓지 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서 강원도 그런 거 짓지 마, 전남 그런 거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가덕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내일 특별법을 낼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삽을 하고. 빨리 떠야 돼. 맞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산 시민들도 가덕도 한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삽질하는 거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다.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다 이렇게 20년 가까이 생각하시거든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삽을 빨리 떠야 돼, 삽을. 예, 삽질을 빨리 해야 합니다. 삽을 빨리.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제가 5차례에 걸쳐가지고, 사전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전부 김해 공항이 부역격이라고 나왔다 그랬지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금 해도 과거에 나온 결과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을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 교통계획에 대한 문제, 업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또 문화재 관련에 대한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뛰어넘어가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차근차근 해결해가면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건 빨리 시간 생각하고. 손실입니다. 예. 그래서 단축해야 됩니다.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덕도를 결정 내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결정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10년을 허비한 겁니다. 10년을. 예. 특별법 외에도 가덕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위원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이름을 가덕 노무현 국제공항 특별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얘기하신 가덕도로 그렇죠. 간다는 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가덕도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지역구 부산 북강설에 있는 가덕도입니다. 자, 본인의 정치적 야심인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삽을 언제 뜰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대로 하자면. ASAP. 그런데 끝나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기 전에 가덕도가 개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 2030년까지는 완공해서 예. 정상적인 운항이 되도록 한다고 치면, 그래서 언제 삽을 뜨냐. 특별법 같은 경우는 내일 발의를 하지만은 통과를 하고 이런 것이 내년 초나 가능하다고 해요. 법은 내년 초에 통과되고. 예. 교수님, 첫 삽은 언제? 아니, 아무 데서나 하나 떠놓고 시작하면 안 돼요? 예, 입지가 확실하다고 하는 걸 깔고 네. 환경영향 평가 뭐 그런 거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전제를 깔고 뭐 먼저 삽질 하나 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말은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저희가 그 주변의 삽은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그 가덕도와 김해를 연결하는 교통이나 다른 부산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예타 면제를 받아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부산시가. 또 그리고 방금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름을 붙인 공항은 없거든요. 외국인 많죠. 외국에는 많은데 앞으로 좀 차근차근 또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름을 최종 결정할 때는 부산 시민한테 물어보면 되죠. 노무현 공항도 후보에 충분히 올라갈 만하죠. 당연히. 그동안 존경받는 전 대통령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근데 이런 공항을 하나 해놓으면은 앞으로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첫 삽을 내년 안에 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 당에서 전당적 지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하는 이유가 합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생략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냥 안전한 공항이 필요하다는 그 대원칙에 맞춰서 결정했으면 금방 끝났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TK 이권의 눈치를 보다가 표의 눈치를 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삽을 떠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병렬로, 직렬로 하지 말고 병렬로 해서 같이 동시에. 예, 환경도 같이 검토하고 업도 같이 검토하고 또 뭐 문화도 같이 검토하고 이제 동시에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간 절약이 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도 한 20년 가까이 당하다 보니까 빨리 삽을 떠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그거 맞는데 그러나 뛰어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절차를 동시 진행해서 빨리 진행하고 결론적으로 삽은 빨리 뜨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